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주로 금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세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이제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6억이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은 6개월 안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주담대 대출 만기가 30년에서 보통 40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30년으로 줄인다. 그리고 이번 규제는 지방은 제외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 금융위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그럼 네. 연봉 1억이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10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보면요. 종전 이제 오늘까지는 이게 한도가 6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억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봉 2억이다. 그런데 이제 20억짜리 주택을 사면은 오늘까지는 13억 9,600만 원 정도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게 6억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잡은 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금융위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그다음에 대출 내는 정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건데 6억 원이 이제 감당 가능한 대출의 한도가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0년으로 이제 6억 정도 대출을 냈다. 그러면 이제 다달이 내야 되는 원리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300만 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벅찰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한도를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러면 그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 네. 오늘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에만 이 종전 규제가 적용되고 네. 나머지 분들은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그 얘기가 많은 게 가계약 문제예요. 네. 그러면 가계약도 그럼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도 자료에 이거 분명히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가계약은 불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계약을 했다는 그 정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계약했다고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직접 계약서를 썼어야 되죠. 네. 그러면 요새 통상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을 이제 집주인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10% 정도 내죠. 그러면은 계좌 이체 영수증까지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고강도 충격요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논문을 보면요,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리보다 오히려 대출 규제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네.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보면은 집값도 좀 진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여기에 반응할 걸로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과열 양상을 띄었던 곳이 강남 그리고 마포 뭐 성동구 같은 한강 벨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보면 정조준한 대책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들 지역들이 뭐 상급지 갈아타기나 아니면 똘똘한 한채 열풍을 주도했던 곳인데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래가 좀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 네. 일부에서는 아마 급매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면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좀 더 어려워진 그런 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양면이죠. 근데 이제 저희 KB 시세를 보면은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저가 아파트를 살 때는 뭐 크게 적용을 안 받을 거로 보이고
다만 이제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대출 문턱이 높아졌으니까 일부 이제 당황할 거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제 제 생각에도 아마 금융위 쪽에서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내 집 마련 효용 쪽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가계부채 어떻게 보면 연착륙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집 사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없거든요. 거의 1주택자나 아니면은 갈아타기죠. 그것도 무주택자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투기적 강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고민들이 이번에 정책에 좀 반영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풍선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저가 주택의 밀집 지역 쪽으로는 수요자들이 좀 관심이 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체 분위기가 약간 냉각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것도 6개월 유예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이전 이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소 좀 온기가 돌 수는 있다. 그래서 네. 매물이 소화되면서 아마 바닥을 다지는 양상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집을 알아볼 때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면 좋겠는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부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은행 창구를 들러서 대출 상담을 해본 다음에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네. 계약을 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네. 이러면은 종전집을 팔고 나서 계약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덜컥 이렇게 사놓고 종전집이 그러면 안 팔리면은 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결국에 집값 안정을 하려면 공급이 좀 뒤따라야 할 텐데 이건 단기간에 좀 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공급 드라이브 대책이 나와야 될 거로 보이고요. 원래 이제 언론에서는 사기 신도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약집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필요하면은 사기 신도시 카드도 꺼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장기간 좀 안정시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주택자들이 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공급 신호 이걸 좀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집값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걸 풀 해법은 없을까요? 이 사실상 이게 양극화 문제는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수도권이 지금 면적이 12%인데 인구는 50%가 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문제인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요. 외지인이요. 4채에서 5채 중에 한 채를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게 되면은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적절하게 저는 수요를 좀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방 소멸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2차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